안녕하세요. 더 성형외과 김재우 원장입니다. 오늘은 코 성형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실리콘 보형물의 특징은 가장 안정성이 확보된 그런 보형물 재료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경제적이고 모양도 본인에 맞춰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고, 그 다음에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제거하고 다시 넣고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대부분의 수술에서 제가 봤을 때는 95% 이상 사용되는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고어텍스 보형물이 있기는 한데 요즘은 고어텍스 보형물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장점은 딱 한 개가 있어요. 주변 조직하고 굉장히 잘 고정이 되기 때문에 또 만졌을 때 느낌이 굉장히 내 조직 같아요. 하지만 주변 조직하고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떼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요즘은 그 사용 빈도가 좀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내 조직으로서 콧대에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료는 늑연골이 있습니다. 늑연골을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, 저 같은 경우에는 늑연골은 솔직히 굉장히 딱딱해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람 콩과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딱딱하고,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오히려 늑연골에 비해서는 좀 선호하는 내 조직 재료로는 엉덩이 진피가 있습니다. 굉장히 소프트하고 높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도 있고, 염증이 조금 있는 코에 사용을 해도 이런 염증을 이겨내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. 코끝 재료는 다 아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재료는 귀연골, 비중격 연골이 있어요. 비중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데 거기에서 연골로 이루어진 부분은 이 앞쪽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 일부에서 연골을 채취해서 우리가 이제 코끝을 높여주고 아니면 코끝을 내려주고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. 귀연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귓구멍 바로 주변에 있는 길게 떼거나 아니면 넓게 떼서 코끝을 높여주거나 내려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. 이 두 재료를 제외하고 코끝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는 인조진피라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흔하게 다른 과에서도 다른 수술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인조진피를 사용해서 덧대줄 수도 있습니다. 자가 늑연골은 내 늑연골이고요. 기증 늑연골은 다른 사람의 늑연골인데 화학 처리를 해서 사용하는 늑연골을 얘기합니다. 가장 큰 차이는 내 조직이냐 내 조직이 아니냐의 차이죠. 다른 사람의 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화학 처리, 방사선 처리를 한다고 해도 거부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상 반응 같은 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,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염증이 발생한다거나 거부 반응 같은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. 자가늑연골의 장단점은 안전성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거고, 단점은 딱 하나죠. 이 채취를 하기 위해서 내 가슴 부분에 흉터가 한 4, 5cm 정도 남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비중격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요, 의외로 어렸을 때 비염이 있어서 이비인후과에서 무슨 수술을 했는데 그게 비중격을 떼는 수술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코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교통사고라든가 굉장히 많이 휘어버린 경우,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오늘은 코 성형 수술할 때 사용하는 재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여기서 이제 어떤 재료가 제일 좋냐를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요. 본인이 원하는 코 모양을 상담하실 때 잘 설명을 드리고, 또 그 모양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재료를 추천받아서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더 성형외과 김재우 원장이었습니다.